저는 매입 단가 싼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500평을 일단 13억 5천 샀잖아요, 그죠? 거기에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익을 놓고서 고민을 하지, 야,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저는 상가 물건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수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여의주님께서 아파트도 10원 담지 동탄에서 한번 보면 다른 곳에서 또 적용할 수 있다. 영달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택지개발지구를 이해하면 다른 곳도 이렇게 된다. 레노님도 여기 상가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도 여러 가지 좀 패턴이 바뀌는데 이 패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는 유흥상권이에요. 유흥상권이 어떤 유흥이냐, 사실 여기는 단란주점, 뭐 룸사롱, 안마 그런 곳들이 들어가 있고 모텔촌이고, 이게 원래 엄청 대박이었어요. 언제까지?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게 다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룸사롱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모텔 같은 경우는 사면은 거의 90에서 100% 대출을 해줬어요. 왜냐면 룸사롱이 흥하니까 모텔은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몇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 모텔은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매매를 하면은 무조건 불법이다 보니까 그게 한 번 큰 위기가 왔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바로 미투예요, 미투.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가 나온 다음에는 회사, 이런 단체 회식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1차 가고 2차 가서 뭐 노래방에서 놀거나 아니면 뭐 술 먹고 나이트에 가거나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술 문화가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테마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업종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거기다 불안까지 겹쳤어요. 이런 곳이 있던 곳이 외진 곳에 있지 않았어요.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여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여기 바로 코앞이에요. 그냥 이쪽에 유흥상권이 있고, 유흥상권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잘 돼 있냐, 1, 2차 술집 잘 됐고 또 맛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1차로는 식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 2차로 뭐 술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쪽은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유흥상권이 딱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유흥상권이 바뀌면 뭘로 바뀔까요? 여기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보면 될까요? 우리는 전 상동 같은 경우도 그곳도 지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헬스장으로도 바뀌고 뭐 사무실로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있는 곳 이지코워크, 원래 안마도 있고 사우나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간판에 이게 안마가 빨간색으로 써 있으면 그런 것도 사실 불법인데, 그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눈살이 찌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업무형 건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안마실수 큰 데는 100평에서 200평 있거든요. 그런 데는 건물 딱 미관상 학원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못 들어가는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뭐 프렌즈 골프존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다른 것이 이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유흥이 빠지면 완전히 이제 쇠락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가가 스타일이 바뀐다 이제. 원래 유흥상권이 업무용으로 바뀐다. 그게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바꿔도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가 그러한 과정에 지금 딱 시작이 됐고, 그러한 걸 보고서 제가 투자를 했던 거죠. 제가 매입했을 때 물건도 안마였잖아요, 그죠? 분양평수를 거의 500평 가까이 됐어요. 한 층 전체 다였으니까. 제가 13억대로 샀으니까 500평을 평당 270이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요즘 분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축하려고 해도 500, 600, 700, 800 가잖아요. 제가 평당 270 산 거니까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입할 때 기준이, 이 정도의 가격에 사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US를 다 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받고 나서 바로 위에 층 경매나오고, 지금 아까 보면 저 지하층도 지금 다 매물로 나오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런 곳은 업무 공간이 하나씩 채워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업무 공간으로 채워지기가 너무 좋다. 저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공유 오피스로 좀 변신을 시켰죠. 추가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원가가 저렴하니까 추가로 그것까지 세팅하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볼 때는 투자 타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물건은 앞마를 한 층을 다 매입한 거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뭐야 막 간판에 이상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 들어오면 딴 세상, 그리고 이 안에서는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면 입주자들은 신경 안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입점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거 아니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좀 평온하게 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또 다른 곳에 있는 성공한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맨 꼭대기층은 콜라텍인데 그 아래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공유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는 업종 외에 다른 층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발품 팔고 성공 사업장을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성공 사업장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물건을 보면은 이걸 처음 봤던 사람은 엄청 겁이 나서 못하지만 한번 봤던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어도 잘 됐었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도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일수록 일단 매입 단가가 싸잖아요. 저는 매입 단가 싼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500평을 일단 13만 5천 샀잖아요. 그죠? 거기에 공유 오피스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익을 놓고서 고민을 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변화의 시기가 있을 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변화되고 나면 이게 다 정상 가격으로 되겠죠. 그죠? 그때는 또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변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진 않아요. 업종이 하나씩 빠져요.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여기 바로 위에 층이 중년분들이 저기서 막 콜라텍처럼 춤추고 이렇게 막 노래하고 이런 문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저게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크게 층고가 높게 된 데는 음악을 엄청 크게 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저기 밑에 층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상가를 살 때 손님들은 저녁 9시에 오지만 6시부터 튼단 말이죠. 음악을 틀었을 때 진동이 베이스가 많이 울리면 업무를 못 봐요. 정상적인 업무를. 그런데 그게 진동수가 느껴지지 않는 층부터 공략을 해야지, 그냥 바로 밑에 층이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음악 소리 줄이라고도 못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뭐 병원이 들어오거나 다른 독서실에 들어오거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봐요. 못 받겠죠. 그러니까 업종을 내가 자유롭게 못 받기 때문에 임차인 부분까지 고민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겉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몇 개 없지만 점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 지하 임대 붙었잖아. 지금 여기 임대, 여기는 또 유흥시설인데 지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층에 있는 곳도 영업이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 한두 개 있는 것만 보고서 위협을 느낄 게 아니라 이게 빠지고 있는 추세인지 안 되는 건지 영업 상황을 파악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형식을 갖추는 거하고 여기에 정말 몇 평형의 수요가 많은지를 미리 조사해서 그 평형대로 빼는 거하고 그게 센스이고 감각인 것 같아요. 제가 펜션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펜션도 방만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몇 평형대 수요가 가장 많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여기를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낼 때는 2인실이 많은지 3인실이 많은지 1인실이 많은지 그거를 좀 잘 파악해야만 하죠. 만약에 부천 같은 데는 1인실 수요가 적어요. 근데 여기는 1인실 수요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공간을 잘 빼야만 하겠죠. 부천은 오히려 1인실을 만들었다가 부천에서 하나로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1인실은 오히려 수요가 없고 3인실 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조금 더 파악을 했다고 하면 공사비도 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요 파악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 바깥에 아까 소음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음이 없죠. 일단 샤시가 좋으니까. 샤시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시설비는 있어도 보통의 공유 오피스는 샤시까지는 또 손을 안 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샤시도 손을 딱 봐서 입주자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놨죠. 저는 무조건 공용 부분 화장실까지 손은 대요. 화장실도 조금만 센스 있게끔 해놓는다 하면 여기는 왜 괜찮지 하면서 거기가 가장 빨리 나간다. 가격도 화장실 공사한 거 금액보다 나중에 보면 더 회수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더 빨리 나가고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고객을 이해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뭘 하나를 더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마진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어떤 사업장이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 거는 여기서 조금 덜 벌면 다른 걸로 또 벌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너무 한 곳에서 최대 수익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뭐 행크 에듀를 하더라도 지혜로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걸 담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소비하고 더 많은 걸 얻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술을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는 사장님이 롱런하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기술을 배우는 거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어떻게든 나는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족시키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게 되게 좀 보람되더라고요. 경매하면 남은 울리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면 저 돈 안 번다고 얘기를 했고, 경매할 때 항상 제가 아름다운 경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또 점유자분들 잘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상가 투자를 하면서 상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들이 상가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우잖아요. 제가 상가 투자반에서도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공부 안 한 분들이 다 가져가요. 진짜로. 그래서 상가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생겨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 금융위기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건 다 만실이에요. 상가. 그거 자체는 어쨌든 우리 여기 들어왔던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늘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런 환경인지를 점검했고, 경기 흐름 타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도 괜찮은 곳인지를 제가 파악을 했던 거고, 업종에 대한 이해하고 전체 분위기를 이해하면 상가에서도 또 기회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멋진 상가 하나씩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